예, 오늘은 117조 11번째 섹션입니다. 용해도 평형 반응과 용해도급 상수입니다. 용해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하는 화합물 중에서 특별히 용해가 잘 안 되는 난용성염이나 풀용성염이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용해도 평형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평형 상수가 용해도급 상수로 표현되죠. 여기서 몰 용해도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몰 용해도는 용해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용해도는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용매 100g 중에 최대로 용해도는 용질의 그램 수인데 몰 용해도는 그 주어진 온도에서 용액 1리터 중에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용질의 몰 수입니다. 그 단위로만 보면은 몰 농도와 단위가 똑같은데 단지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로 용해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용해시켰을 때 용해 1리터 중에 용해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고 몰 용해도는 항상 최대로 용해시켰을 때의 농도를 말하죠. 이 몰 용해도를 대문자 S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대문자 S로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몰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뭘로서 알 수 있느냐. 단위가 몰 퍼 리터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이라고 하는 글자를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용해도와 헷갈리지 않을까요? 예,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용해도는 용매 100g 중에 최대로 용해도는 용질의 그램 수이기 때문에 단위가 그램 퍼 그램으로 나오게 되고요. 몰 용해도는 몰 퍼 리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단위로부터 몰 용해도인 것을 알게 되겠죠. 몰 용해도 용액 1리터 중에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용질의 몰수고 최대로 용해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난용성염을 수용액 중에 충분히 많이 넣고서 잘 저어져서 최대로 용해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용매를 더 집어넣어서 용액의 부피가 증가된다면은 그 용액의 부피가 증가되는 것에 비례해서 용질의 용해되는 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동일하게 증가되어서 몰 용해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용성염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우리가 탄산칼슘의 예를 들었는데 탄산칼슘을 수용액 중에 충분히 많이 집어넣고서 잘 저어져서 이렇게 이온화가 된 상태예요. 대부분의 탄산칼슘은 가라앉아 있겠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용해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탄산칼슘은 난용성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히 일부가 용해되어 있는데 여기다 만일에 물을 더 집어넣어서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액의 부피가 증가한 만큼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 용해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또 용해가 되어서 전체 용액 부피가 증가한 것에 비례해서 용질이 용해된 몰수가 증가돼서 몰 용해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탄산칼슘에 관한 것으로서 이 몰 용해도에 관한 식을 이야기해 볼까요? 탄산칼슘이 수용액 중에 충분히 많이 넣어졌고 그 상태에서 잘 저어져서 용해를 시켰는데 대부분의 탄산칼슘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침전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극히 일부가 용해되어 있어요. 그때 용해된 만큼 이온이 생성되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온이 생성된 만큼 용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탄산칼슘이 용해가 되는데 그때 몰 용해도를 대문자 S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용해가 된 만큼 이온이 생성됐죠. 또는 이온화가 된 만큼 용해가 됐기 때문에 이때 생성된 이온들의 농도는 바로 몰 용해도하고 값이 똑같다는 거죠.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평형 상태는 이렇게 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해되는 속도와 석술되는 속도가 같은 상태, 그 평형 상태를 우리는 포화 용액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하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탄산칼슘의 농도분의 생성물 칼슘 이온의 농도, 탄산 이온의 농도 곱수로 표시가 됐는데 탄산칼슘의 농도, 이것은 고체이기 때문에 농도가 어때요? 일정하죠. 그래서 이게 상수로 처리되어서 양변에서 탄산칼슘이 곱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게 되고 이것이 상수고 이것도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합해서 말합니까? 상수로 하죠. 그것을 우리는 이 이온들의 농도를 용해도의 곱수로 나타낸 평형상수라 해서 용해도 곱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KSP는 여기서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음이온의 농도로 표현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난용성염이나 풀용성염 및 수용액 중에 이온화가 되는 반응의 평형상수 KSP는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음이온의 농도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생성물의 앞에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농도의 지수항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항상 KSP는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음이온의 농도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KSP도 일종의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는 뭐에 의해서만 바뀝니까? 온도 변화에 의해서만 바뀌죠.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면 KSP가 일정하고 난용성염의 평형상수인 KSP 값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몇 도씨에서의 KSP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탄산칼슘과 같은 물질들이 수용액 중에서 용해가 될 때 그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볼까요? 자, 여기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형상수 값이 커진다라고 했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형상수가 커졌다. 이게 커지는 만큼 이 양이온, 음이온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또는 몰 용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18쪽에 이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여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뭐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온도가 표시 안 돼 있죠. 그래서 2번 위에다가 온도라고 하는 거를 적어 놓으세요. 이 큰 꼭지 2번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위에다가 온도라고 적고 땡땡 하고서 다음과 같이 적으세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난용성염의 평형상수 값은 이 대부분의 경우가 흡열 과정이에요.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라면은 그 평형상수는 온도 상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죠. 평형상수가 커지는 만큼 뭐가 커졌을까요? 용해도가 커졌다고 하죠. 또는 거꾸로 용해도가 커졌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커졌다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저거는 사실 바로 그거에 관한 겁니다. 자, 이 온도 요소 말고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뭐가 있는가를 볼까요? 첫 번째로 공통이온 효과. 공통이온 효과는 우리 앞에서 르샤틀리의 원리에 관한 것인데 반응물 또는 생성물 중에 똑같은 이온의 종류가 들어와서 르샤틀리의 원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공통이온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MgF2는 난용성염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어느 정도는 용해가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난용성염이라고 합시다. MgF2가 수용액 중에 용해가 되어서 마그네슘 이가이온과 플로라 이온이 생성되고 개수가 1, 2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평형상수 값을 표현하면 평형상수는 평형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5분의 생성물의 농도 5분이고 난용성염이나 풀용성염은 이때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음의 농도로 표현되고 개수가 바로 농도의 지수항으로 오죠. 1과 2이기 때문에 1승, 2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가 표시되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요. NaF와 같은 것을 용해를 시켜서 결국 이 NaF는 수용액 중에 이온화가 되어서 소듐 이온 따로 플로라 이온 따로 존재하는데 플로라 이온의 농도가 확 올라가 버리죠. 르샤틀리 원리에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이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되고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MgF2가 용해되는 농도가 낮아지겠죠. 용해도 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첨가하는 플로로와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용해도는 점점 더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용액의 pH 값입니다. 용액의 pH 값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난용성염이 용해가 되어서 생성된 이 음이온이 많은 경우에는요 H+와 결합을 해서 굉장히 정반응이 잘 감으로써 이 농도가 감소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탄산이온이 생성되는데 탄산칼슘은 무슨 점이라고 했어요? 난용성염이죠. 수용액 쪽에서 용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용해가 잘 안 되죠. 용해도가 낮아요. 생성된 칼슘이온의 농도도 낮고 생성된 탄산이온의 농도도 낮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H+를 첨가를 했다는 거죠. H+를 첨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pH 값을 낮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거든요. pH 값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의 마이너스 상용도 값 또는 H+ 농도의 마이너스 상용도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H+를 첨가했는데 이 H+가 탄산이온과 결합을 해서 사라져버려요. 수용액 중에 H+는 항상 히드로늄 이온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산수소 이온과 물을 생성하면서 사라지죠. 원래 탄산수소 이온이 물과 결합해서 탄산 이온과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이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굉장히 작아요.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이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10의 마이너스 11성 오더에 해당돼요. 약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반응 가는 거예요. 탄산 이온하고 첨가한 H+가 결합해서 정반응이 가는 거예요. 정반응 가는 거죠. 역반응과 정반응의 평형상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죠. 따라서 이것은 약 10의 11성 오더가 되니까 정반응을 아주 잘 갈 거예요. 이렇게 탄산칼슘이 수용액 중에 용해가 잘 안 되어서 칼슘 이온이나 탄산 이온이 수용액 중에 조금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pH 값을 낮췄다. 즉 히드로늄 이온이나 또는 H+를 첨가를 해서 그것이 탄산 이온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생성이 돼버리면 탄산 이온의 농도가 안 그래도 적은데다 또 쑥 줄어들어버리죠. 르샤틀리 원리에 따라서 이것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되고 증가하기 위해서는 탄산칼슘이 용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이 용해되는 정반응이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용해도 값이 상승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래프상에서 pH 값이 어떻게 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용해도 값이 점점 상승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요소입니다. 차기온이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MgCl 이것도 난용성염입니다. MgCl 난용성염 수용액 중에서 조금밖에 이온화가 되지 않죠. 충분히 과량의 MgCl을 물에다가 용액을 찍어서 잘 저어주게 되면 조금만 이온화가 되어서 이렇게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생성된 상태로 존재할 텐데 여기에다가 뭐를 첨가합니까? 암모니아 수용액을 첨가한다는 거죠. 또는 아예 이 암모니아 수용액에다가 이를 용해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 수용액을 첨가하면 암모니아하고 Ag+가 굉장히 안정한 착이온을 형성하죠. 이 암민 은 플러스 1가 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한 착이온을 생성하고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반응적으로 거의 100% 치우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AgCl이 원래 수용액 중에 용해가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죠? 잘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생성되어 있는 은이온이나 염화이온의 농도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죠? 물론 두 개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농도가 낮으면서도 농도가 동일해요. 이 염화이온하고 은이온이 똑같았는데 암모니아를 첨가하면서 은이온의 농도가 확 감소가 됐어요. 르사텔의 원리에 따르면은 은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AgCl이 수용액 중에 더 잘 용해가 되더라. 즉 용해도 값이 상승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이온 효과나 용액의 pH 효과나 착이온 형성은요 모두 시험에 돌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항, 이온 곱시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이온 곱이라고 하는 것은 난용성염이나 불용성염이 이온화가 될 때에 평형 상태에서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음이온의 농도, 물론 개수가 농도의 치수항으로 와서 이렇게 곱수로 표시되면 그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KSP, 용해도곱 상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평형 상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걸 우리는 이온곱시라고 해요. 원래 평형 상수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에 비죠. 근데 그거하고 식은 똑같은데 농도가 현재 상태에서의 농도가 도입되면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반응지수 또는 반응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온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난용성염, 불용성염의 이온화가 되는 그 반응에 대해서 반응지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응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곱, 아이오닉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응지수, 반응률인데 우리는 앞에 화학평형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배웠어요. 반응지수 값이 평형상수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더라. 반응지수 값이 평형상수보다 크면 정반응이 비자발적이고 정반응이 비자발적인 반응은 적어도 일반항에서 나오는 예는요. 역반응이 자발적이에요. 반응지수 값이 평형상수 값하고 같으면 이미 무슨 상태? 평형상태. 용해가 되는 반응의 평형상태는 포화 수용액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응지수라고도 해도 되고 이걸 우리가 이온곱시라고 해야 되는데 이온곱시 평형상수 KSP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반응이 자발적이죠.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용해가 돼요. 그리고 이 이온곱시라는 것이 평형상수 KSP 값보다 더 크면은 정반응이 비자발적이고 많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예는 적어도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용해가 되는 반응의 역반응이니까 난용성염이 어떻게 되는 거? 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온곱시 평형상수 KSP가 같으면 이것은 평형상태, 즉 뭐랍니까? 포화 수용액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섹션.